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무제표 기반으로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대시보드를 개발한 4월에 움직이는 리포트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청환이고요. 저희 팀은 이렇게 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프로젝트 기호를 먼저 말씀드린 뒤에 저희는 시각화 팀이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고 시연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대시보드에 대해서 보여준 다음에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을 좀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종목을 추천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 곤란했던 상황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매출액 증가율이 증가하는 추세고 부채 비율이 낮은 이런 주식을 추천해라 그러면 서로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주식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 10점이야. 근데 너 갖고 있는 점수는 7점이야.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더 우수하니까 나는 이 주식을 추천해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아이디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재무제표 기반에서 저희는 점수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화를 시키면서 그거와 별개로 이제 투자 성향을 함께 진단을 하고 기존에 증거서 리포트 같은 걸 많이 보면 표나 이제 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표현 방식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일단은 투자 성향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업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위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위험을 선호하냐 아니면 위험에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냐 이런 설문조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가치형 투자자냐 아니 성장형 투자자냐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투자 성향 진단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금감원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블릿을 활용해서 조금 더 동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배경을 보시면 저희는 주식을 유형화하고 점수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할 거고 그 투자 성향을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적으로 시각화를 보여주면서 대시보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PPT랑 시험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프리뷰, 대시보드 소개를 먼저 보시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무지표를 수집을 했고요. 다음 재무제표의 데이터는 다트를 이용했지만 다트에는 주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파이낸스 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2016년부터 2023년 상분기까지의 주가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12개의 재무지표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모두 논문에 기반한 재무지표를 가져왔고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이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유 종목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합니다. 그 투자 성향을 바탕으로 혹은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저희는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릴 거고요. 추천받은 종목에 대해서 캔들 등 차트,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과정, 그리고 저희는 주식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추가적으로 ETF라는 상품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ETF까지 추천해주는 식으로 대시보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시면 저희가 주식도 직접 추천해드리고 할 거니까 좀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트에서 12개의 재무지표를 가져올 겁니다. 그 논문에 의거해서 안정성 3개, 수익성 3개, 성장성 3개, 가치성 3개 이렇게 제 12개의 재무지표를 다트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 지표를 가지고 4분위 수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점수를 부과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를 할 거냐, 삼성전자 다트를 가지고 실제 재무지표에 있는 재무지표의 실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전체 주식에 대해서 4분위 수를 적용을 해서
5점, 10점, 15점, 15점으로 20점으로 각각 점수를 배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합쳐서 얘네들을 쭉 합쳐서 결국에 한 성장성에 대한 유형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성 점수를 도출하고 가치성 점수를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분류에 대해서 점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시면 이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가치성 이 순서대로 4분위수를 각각 해서 각각의 점수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유형별 점수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모두 합한 게 유형 합계 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형별 점수랑 유형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주식을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투자 성향 진단도 마찬가지로 이 유형별 점수를 기준으로 저는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 성향 진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 진단 표를 먼저 보시면 저희는 보유 종목을 기준으로 혹은 관심 종목을 기준으로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까 도출했던 유형별 점수가 각각 나와 있죠. 그러면 유형별 점수 중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가장 큰 게 수익성이니까 일단 수익성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치성,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치성이겠죠. 그러면 합계를 이렇게 구하면 3,400, 3,460, 4,400이 나오죠. 그러면 보유 종목 기준으로 점수가 가장 큰 값을 보면 4,440점입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보셔도 가치성이 2개 있으니까 가치형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수익성, 가치성, 성장성 이러면 어떻게 도출하기 애매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점수를 기준으로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현대차를 갖고 있어. 그러면 가치형 투자자임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할 거고 추후에 가치성에 대해서 이게 유형별 점수인데 유형별 점수 중에 하이닉스가 높죠. 그래서 저희는 추천 관점이 있어서 현대차보다는 하이닉스 관점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치성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 4개 값에 합친 유형 합계 점수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크죠. 그러면 저희는 유형 합계 점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거를 매수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크게 구성을 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PPT 보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는데 투자 성향 진단부터 해야겠죠. 넘겨주시면 보유 종목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유 종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형이라고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하게 되고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형을 먼저 도출을 하고 그럼 보유 종목에 대해서 실제 재무지표 값은 어떤가? 아까는 표로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근데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유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제 재무지표 값을 넣고 그 다음 보시면 주가까지 넣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유 종목과 투자 성향 진단이니까 여기서부터 종목 추천입니다. 종목 추천 잘 들어주시면 치킨값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추천을 구성을 했냐?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종목을 기준으로 개인화된 주식 추천, 그리고 보유 종목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지만 재무지표에 따라서 베스트 주식이 무엇일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점으로 고민을 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개인화, 개인화 주식 추천부터 보면 보유 종목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도를 먼저 기준으로 했는데 삼성전자랑 현대차, 하이닉스를 계속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코사인 유사도랑 지수평화법을 활용해서 재무지표가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5개의 종목을 저희는 추천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5개 보면 그리고 진로 가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재무지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시연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가치형이라고 투자 성향이 도출이 됐었죠. 그럼 가치형에 대한 여기 보시면 점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통해서 하나보다는 CJ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별 점수가
높은 주식을 추천해 주는 것이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치성에 대해서는 CJ이고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른 주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필터를 설정하면 뭐 가치성이지만 다른 부분이 궁금하다면 다른 부분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 6개월 사이에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은 추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대박인 건 여기입니다. 이제 유형 합계 점수로 이제 높은 아까랑 똑같이 하되 이제 4개의 값을 합쳤을 때 어떤 주식이 가장 합계 점수가 높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6150점으로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높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6개월 사이에 70% 정도 올랐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재무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고 실제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없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 합계 점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가 실제 부과한 점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로 부여한 점수에 대해서 추천했다면 이 부분은 실제 재무 수치가 높은 종목을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이 실제 2023년 2분기에 M+가 가장 컸죠. M+ 보면 5,175로 실제 값이 가장 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M+ 같은 경우는 42% 정도 상승한 6개월 사이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끝나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매수할 가치가 있느냐,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 분석 두 가지로 저희는 분석 과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차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크게 세 가지 차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캔들 차트라 해서 실제로 이제 양봉과 음봉을 통해서 이 주식이 흐름과 이제 뭐 매수 세력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넘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구성을 했고 넘겨주시면 이제 이평선이랑 거래량이라는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60% 뭐 167% 이렇게 올랐다 얘기한 거는 전부 매수하고 쭉 그 기간까지 갖고 있는 바이앤홀드를 기준으로 했는데 바이앤홀드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조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동적 평균 거래나 평균 회귀 전략을 활용했을 때 수익률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이썬으로 계산을 해서 시각화를 한 놓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9일에 주가가 훅 떴죠.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CJ 주가가 엄청 떴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기술적 분석이었고 이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뭐냐? 말 그대로 재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실제로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라 생각을 해서 CJ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매출액 증가율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HTS나 MTS 같은 경우에 이거를 보기는 쉽지 않아서 실제로 만들었는데 그 매출액 증가율이 1분기부터 뭐 3분기까지 어떻게 변하냐 한 재무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유형별 재무지표 흐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보통 매출액 증가율 같은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는 주가랑 정비례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무지표가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매수할 타이밍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재무지표랑 함께 종가를 제시하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그래프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서브 느낌으로 ETF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주식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크게 표를 보시면 8개의 E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별 합계 점수, 그리고 유형별 점수, 그리고 그거를 탑 10, 탑 200개를 투자 집합을 해서 동일한 비율로 하면 동일 가중, 아니면 상이한 비율로 하면 상위 가중을 활용해서 E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상위 가중 경우는 스케일링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스케일링 기준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좀 넘겨보시면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B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파이썬을 알아서 진행하게끔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을 백테스팅 과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도출을 했는데 이제 수익률을 비교하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은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 200과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 ETF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ETF가 투자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주식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비율을 통해 나타났고, 아까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비율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TF를 선택을 하게 되면 코덱스 200과 ETF의 수익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모습입니다. 근데 PPT를 통해서 보면은 아까의 단점인 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구체적인 태블로를 통해 구현한 대시보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 첫 번째 페이지는 대시보드 간단한 설명, 데이터, 목표, 참고 자료 등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1, 2, 3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대시보드 첫 번째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유형 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보유한 종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을 입력을 실제로 삼성전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뜨고, 이제 하이닉스를 보였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 유형이 가치형이라고 투자 유형이 나오게 되고, 그 옆에는 이제 I는 이제 주석 같은 부분으로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레이더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치형이라는 지표를 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현대차를 입력을 하게 되면 현대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되고, 가치 3개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두 그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도 3가지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만 보여준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추천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초개인화 종목, 그래서 유사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 5개, 현대차 5개, 하이닉스 5개 해서 진료바를 클릭하고 사주시 푸드 클릭하면 옆에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분기를 변하게 하면 이제 분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기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필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유형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가치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필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필터 안 하고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이제 필터를 구체적으로 해서 기타 금융 중에서만 그 점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필터화 시킨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원그래프를 통해서 구체적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베스트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 테크닉스를 기준으로 한 점수도 마찬가지로 업종을 통해서 유형 합계 점수를 높은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재무지표 수치 같은 경우도 주가 지수랑 업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재무지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재무지표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추천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 실제 CJ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 혹은 추천받은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종목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J를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차트가 바뀌게 되고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도 바뀌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했고, I는 이제 주석,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주석을 추가적으로 달아놓았고, 바이홀드 기준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되지만 바이홀드를 아니고 다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2가지를 제시를 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선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도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보면 CJ로 자동적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 CJ를 연도를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재무제표 다트랑 좀 다른 시스템인데 실제 내가 원하는 연도와 분기를 직접 설정을 하면 바뀌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흐름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값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별 종가 및 재무제표도 CJ로 한꺼번에 변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 분석, 추천받은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ETF를 저희가 만든 8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터화를 시켰습니다.
ETF에 대한 설명이 아이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위가 중 ETF를 뭐 선택을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치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 10개 주식에 대해서 구성 비율의 흐름이 이렇게 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태블로로 구현을 하였고요. 네,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ETF가 이런 투자 집합으로 되어 있구나. 연도별로 흐름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수익률을 코덱스 200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한 개만 하면 아쉬우니까 여러 개 ETF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수익률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또 아까 설명이고요. 주석이고요. 네, 시점도 필터화 시켜서 시점을 변경해서 수익률이 시점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놔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워딩을 통해서 ETF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글로 설명해 준 부분도 추가적으로 대시보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코덱스 200을 상회하는 ETF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ETF를 만들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ETF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상 이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주식을 점수화하여서 주식을 추천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한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